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국민연금 받으며 소박하게 사는 68세 김씨. 어느 날 김씨의 우편함에 붉은색 안내문이 적힌 지로용지 하나가 날아듭니다. 그것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고지서였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직장 다니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단 1원도 내지 않던 김씨에게 이제 매달 24만 8천 원이라는 거액의 청구서가 도착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재산과 소득이 높은 특정 사례의 시뮬레이션 결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미 현실이 된 숫자입니다. 1년이면 약 300만 원이 생돈으로 증발하게 된 셈입니다. 이건 김씨가 무언가 큰 잘못을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강화된 건강보험 기준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돈을 잃고 있습니까? 바로 평생 아껴서 집 한 채 지켜낸 우리 시대의 은퇴자들입니다. 누가 돈을 법니까?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자를 메꿔야 하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부모님 혹은 멀지 않은 당신의 미래가 왜 건보료 고위험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었는지 그 차가운 숫자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누군가에게는 2026년 기준 당신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첫 번째 문턱은 바로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안심합니다. 나는 은퇴해서 월급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말하는 소득은 당신이 생각하는 월급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평생을 부어온 국민연금 수령액,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그리고 소액의 이자 소득과 주식 배당금까지 단 1원도 빠짐없이 합산됩니다. 월 평균 약 167만 원만 넘으면 당신은 그 즉시 피부양자에서 박탈될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더 잔인한 사실은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연금을 더 주니까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연금 수령액이 올라서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는 순간 당신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연금을 더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연금 때문에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토해내야 하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국가가 오른손으로 연금을 더 주고 왼손으로 그보다 더 큰 금액을 건보료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소득이 적다면 안전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 원을 넘는 은퇴자라면 지금 당장 긴장하셔야 합니다. 이 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 건강보험공단은 당신의 소득 커트라인을 연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수직 하락시킵니다. 즉, 한 달에 단 83만 원의 연금만 받고 있어도 당신은 피부양자에서 잘려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은퇴자 상당수가 이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재산세 과표는 당신이 가진 아파트의 공시지가에 연동됩니다. 집값이 올라갈수록 당신의 재산세 과표는 5.4억 원을 돌파하고 9억 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당신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있을 뿐인데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이 넘는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돈이 사실상의 벌금처럼 느껴질 만큼 무겁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성실한 은퇴 설계가 공시지가 상승이라는 변수 하나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당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는 상상 이상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처럼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집, 토지, 건물, 그리고 일부 고가 차량까지 모든 재산을 점수로 환산합니다. 시세 10억 원 안팎의 아파트만으로도 월 10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발생하며 다른 소득이나 차량이 합쳐질 경우 고지서에 찍히는 숫자는 20만 원대 중후반까지 치솟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동차 건보료가 폐지되었다는 홍보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여전히 점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집이 없는 분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당신이 낸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역시 재산으로 잡혀 보험료를 올리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단 하루 만에 50만 명이 넘는 피부양자가 탈락했을 당시 이들에게 부과된 평균 보험료는 월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타겟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순간 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 세대에게 전이됩니다. 부모님의 건보료를 자녀가 대신 납부하거나 그만큼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녀의 월급에서 보이지 않게 빠져나가는 가족 공동체 세금이 늘어나는 꼴입니다. 국가의 재정 적자를 가족의 희생으로 메꾸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복지국가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해봅시다. 당신의 부모님이 이번 개편의 영향권에 들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면 연간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의 현금이 사라집니다. 이 돈이면 어린 손주들에게 넉넉한 용돈을 주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자금입니다. 정부는 형평성을 말하며 기준을 강화하지만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며 집 한 채 지킨 것이 이토록 가혹한 부담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즉시 부모님과 함께 두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지. 둘째,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 원을 넘는지. 만약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당신의 부모님은 이미 지역가입자 후보 리스트에 올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거대한 고지서의 습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제도가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